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케빈 구섭영이고요. 신텍오션에서 리서치 과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텍오션은 노르웨이에 있는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해운산업 및 오프쇼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탈탄소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화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주제와 완벽하게 맞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초청받아서 영광이고요. 오늘 통합 오픈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노르웨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OSP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고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SP에 따른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 통합 시뮬레이션 샌드박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와 또 토론 과정에서 배웠지만 해운산업은 거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기술들과 솔루션을 결합을 해본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복잡성입니다. 지금까지 규정과 규제, 연료 가격, 시장,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큽니다. 솔루션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가장 가격 적정한 방식으로 운항 속도라던가 운항 프로파일에 따라서 효율적인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박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힘든 도전 과제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옵션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체 설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10가지 선체 변종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개 이상의 연료 옵션이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 옵션도 한 10개가 넘을 거고요. 이거를 다 합하면 한 100개는 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겁니다. 제어 시스템이나 제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500개의 케이스는 검토하고 테스트하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솔루션이 충분히 괜찮은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선박은 다양한 운항 상황에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운항 경로도 다르고 운항 속도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운항 프로파일을 파악하는데 더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해야 하는 케이스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일일이 테스트하고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배제하고 조기에 이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옵션들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완벽한 시스템,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시작하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설계, 이것을 구현하고 통합함으로써 개발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시스템이 요구사항과 기대치에 맞는지 검증을 하게 되겠죠. 전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특성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시스템의 거동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자나 개발자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실제 오퍼레이션 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이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업무 환경에 협조가 좀 힘들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소실될 수가 있고 프로세스가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SP란 무엇인가? OSP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오픈 시뮬레이션 플랫폼, 즉 OSP는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공하고 쉽게 모델을 교환함으로써 협력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모델의 재활용도, 재사용도 쉽게 해주고요. 또 IPR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전체 선박의 회사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계자들 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저희는 OSP 조인트 인더스트리 프로젝트를 2018년에 출범시켰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다음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코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OSP 인터페이스 사양서입니다. 모델 간 인터페이스 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OSP 레퍼런스 모델이 세 번째 결과인데요. 모델 라이브러리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모델과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내용이 들어있고요.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 OSP 환경에서 시스템 설정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시스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기법이 다양한 선박의 수명 주기별로 다양한 설계와 시운전 운항 조건별로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OSP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모델은 Functional Knockup Unit이라는 FMU로 묶여져 있습니다. OSP 소프트웨어를 이건 오픈소스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시스템 모델의 컨피규레이션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OSP 시스템 스트럭처 파일이 텍스트 파일로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 컴포넌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고 좀 더 고급 연동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 OSP 스탠다드 파일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고급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나 여러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OSP 이외에도 OSP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바이너리 파일이 있습니다. FMU가 바이너리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XML이나 JSON 파일로,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텍스트는 표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합동 업계 프로젝트가 작년에 완료되었다고 했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양서와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 예시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OSP를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DMB가
트러스트 센터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출범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모델 간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확증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업계 및 학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오픈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 시뮬레이션 샌드박스란 무엇일까요? 이거를 저희는 ISP라고 부릅니다. OSP가 아주 훌륭한 협업 기반을 다졌는데요. 소프트웨어 자체는 업계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연결해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OSP 인터페이스 사양서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발자들과 또 고급 개발자들 모두를 위한 것인데요. 저희 노르웨이에서 이 업계 여러 참가자들과 함께 그 전문 개발자 또는 일반 개발자들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일반 이해관계자들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ISP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만든 것인데요. 엔지니어들과 개발자들의 일상 업무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유저들이 이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업무 흐름을 통합시켜 줍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뮬레이션 샌드박스 IS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ISP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OSP와 동일합니다. 먼저 시스템 성능을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 컨트롤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X in the loop 테스팅 방법이나 모델 in the loop 테스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상 시운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항 계획을 세울 때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연사분 중에 최봉준 님이 발표한 것과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OSP와 ISP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이제 복잡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전문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만든 ISB는 일반 엔지니어를 위한 표준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물론 특수 목적을 위해서 고급 시스템 엔지니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저희 타겟은 선박 설계자, 시스템 통합자,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입니다. 이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지 전체적인 성능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3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ISB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원할 때마다 웹으로 접속할 수 있고요. 모델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들이 모델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고요.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플랫폼 상에서 할 수 있고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데이터 권한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권한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FMU 관리입니다. 모델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이고요. 특수 목적으로 FM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MU의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설정 기능입니다. 유저가 모델을 연결하거나
컨피규레이터를 활용해서 특정 파라미터를 설정해 놓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 컨피그레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테스트 시나리오 아니면 로그인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 툴의 유용성을 좀 더 편의성과 유용성을 높였습니다. 저희는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복잡성을 다룰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예시인데요. 여기 파워 시스템, 배터리 등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체 선박 시스템의 설정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모든 인터페이스들을 식별하고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컨피그레이션 시스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파워 시스템이나 이제 선박의 여러 시스템을 이렇게 모델로 시뮬레이션 한 것이고요. FMU와 다른 여러 컴포넌트 간에 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 모듈은 추가적인 컴포넌트와도 쉽게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것은 선박 시스템 컨피규레이터인데요. 시스템 모델을 먼저 설정하고 다이내믹한 워크벤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워크벤치는 파일을 생성하고 이것을 ISP 플랫폼으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SP에서 자동으로 이것이 생성이 됩니다. 파워 시스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왼쪽 하단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파워 시스템에 대한 것이죠. 또 ISP가 이것을 시스템 모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모델에 선박 선체나 추진 시스템 등등의 여러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어 왔고요. 이런 컨피규레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자신이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제 전력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센서나 다른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모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들은 컨트롤러 내지는 오토튜닝 파라미터를 완전히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유스 케이스는 조종 시뮬레이션입니다. 파워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이 사례의 목적은 시스템이 기상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 조종 성능이나 조종 현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을 이 조종 시뮬레이션 유스 케이스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양질에 신뢰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양질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OSP는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서 해운 장비라던가 전체 선박에 대한 시스템 모델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SB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툴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일반 개발자들도 그 툴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OSB가 그러한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을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동안 이러한 생각을 했고요. 일반 엔지니어들의 일상 업무에 좀 더 효율성을 더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